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동탄 신도시죠. 동탄. 자, 동탄이에요. 동탄. 동탄에 있는 디에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GTX 뭐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에 관한 내용들은 동탄에 관한 내용들이 있죠. 동탄에 관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서울을 기점으로 한다면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등분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서울에서 가까운 쪽, 그리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기도청이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3단계를 해볼 수 있죠.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 그런 거죠.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 또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3등분이 된다는 거죠. 3등분이 있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렇죠? 그 경제가 1만 달러로 올라온 이후로 이런 3등분화 돼 있는 이곳에서 어떤다? 소득 수준이 나뉘더라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소득 수준이 나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냐면 수원, 용인 여기에 어떤 분양가들은 광역시 분양가라는 거예요. 광역시 분양가. 광역시예요. 광역시. 광역시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근데 광역시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소득이. 그러면 그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서울이 그래서 가장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 그쪽이 더 비싸지더라라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그런 거죠. 개성이죠. 개성, 평양, 북한이 대한민국의 땅이라면 그런 거죠. 강남, 강북이 더 좋았겠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개성과 평양 쪽으로 이어지는 그 골목이 좋아지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루 발전될 수 있는 이 영역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위로 올라오면 당연히 북한이 위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싸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난 40년 정도, 50년 정도 이렇게 살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수원, 용인 그 정도 레벨 때는 광역시 레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시는. 그러면 왜 이곳의 신도시가 비싸냐? 항상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을 때 신도시가 무엇이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듯이 무엇이냐면 이게 상장주죠. 상장한 거죠. 상장하면 뭐한다? 그런 거죠. 따상 간다. 따따상 간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거 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 퍼 20에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자, 그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무엇이다? 그래요. 이 지역이라면 기본적으로 서울에 60% 정도에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GTX가 어찌고 저찌거나 뭐 이런 거는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상승기였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하면 사람들이 물어 올라가고 뭐하고 해주는데, 그래 하락기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하락기에 이게 아니야. 그냥 경제가 옆으로 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단지 경제가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탄 이 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있는데 그 현재 가격들을 본다면 84형에서 4억 4천 4억 8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니까 4.8에서 5.3 뭐 그 정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그렇다면 그 점수는 5.3에서 4.8 하는 게 이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위치.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의 50%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 동네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서울 있죠. 서울 있잖아요. 서울인데 이런 거예요. 서울 돈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간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돈이 있으면 서울에 샀을 건데 서울에 못 사니까 밖으로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도 서울 분양가의 50%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런 소득이 서울에 있기에 부족하더라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동탄이죠. 동탄. 그냥 근본적으로 동탄은 그저
이 동네는 그냥 광역시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원도 광역시 정도다라고 봐야 되는 거. 수원이나 뭐 그쪽 아래 용인이나 그냥 광역시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역시보다 그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쩐다는 거죠. 그게 거래가 감소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락기가 찾아오더라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격을 하더라도 서울이 여기서 가격이 2배 더 가더라라고 한다면 저평가돼 있는 거죠. 우리가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용인이라든지 그곳에서 서울의 분양가를 부른다 하더라도 저평가된 거죠. 왜냐면 서울은 분양가가 2배 더 올라가니까 가야 되니까. 그럼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가 한 10억에서 13억 사이죠. 한 12억 정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12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24억이라는 뜻이죠. 그런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달러에서 12억이니까 6만 달러 간다면 24억이라는 거예요. 분양가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떡해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24억이 말이 돼요. 막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놀랄 필요가 없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 문제도. 무엇이냐면 미국이 6만 달러죠. 그래요. 개나 소나 400만 원씩 받아요. 웬만하면 400만 원 받죠. 그냥 고졸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400만 원 받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야. 단지 그냥. 자,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했다. 그리고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긴 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해요. 문제는 GDP가 여기다 꺾였겠죠. 왜냐면 이게 2009년이니까 그냥 미국과 금융위기 터지면서 꺾였겠죠. 꺾이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노무현 대통령 시기였죠. 그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 그런 거죠. 올라갔다가 이게 꺾인 거죠. GDP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꺾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왔고 다시 GDP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렸다. 이건 무엇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대 그 노조가 활기가 찼다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시대 오면서 노조가 입을 닥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그 정도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시 노조가 설치더라라는 아주 간단한 이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상위 10%, 20% 정도에 있는 정규직들이 무엇을 한다? 소득이 올라가더라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소득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소득주도 성장을 했더니 결국엔 상위 10%들이 소득이 엄청 늘어났더라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를 하더라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투자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닥치고 있다가 그런 거죠. 노조가 닥치고 있다가 이 시기에는 무엇이야? 부동산이 놀랍게도 하락장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소비도시에서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소비도시에서. 자, 그럼 이때가 정말 하락이냐? 모든 부동산 아니죠. 또 GDP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산업도시에서는 부동산이 좋더라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어디까지 설명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GDP가 꺾여 내려오고 있죠. 자, 여기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3만, 2만 9천 그 정도죠. 3만 달러 도달한 거죠. 3만 달러 도달했던 바로 그 지점. 최소한 2만 7천이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시 여기서 부동산에서 우리가 분양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는 언제나 3만 7천이더라 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또 과거서부터 보자면 97년도죠. IMF 터지면서 GDP가 꺾였죠. 자, 그런 거 GDP가 꺾이면서 대략적으로 15,000 정도에 도달하는 시기가 2013년, 12년 그 정도죠. 자, 여기에 꺾여 올라가고 있는 바로 이 지점이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부동산이 활활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려 한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터치를 한다면 자산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가는 지점에서 GDP가 15,000, 16,000 정도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뒷공자가 6이다, 7이다. 그 정도에 도달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2004년 그때부터라도 샀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GDP가 2만 찍으러 가는 그동안 그 상승기가 오더라라는 거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GDP가 꺾였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가치 화폐 가치가 2배 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GDP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산업 대통령, 경제 대통령 그런 거죠. 한마디로 해서 노조랑 타협을 안 하는 대통령이죠. 자, 그런 대통령일 때는 부동산이 하락기가 오면서 이걸 어디까지 끌어올리더라? 26,000까지 끌어올린더라. 27,000, 6,000 그렇게 올라오더라. 즉 그렇게 올라오고 나서 자산가치 화폐 가치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가더라.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대통령?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 똑같은 거고 김종인은 데려온 거죠.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고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물어봤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대통령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놀랍게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는 거 제가 해보려고요. 제가 하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 옆에 데려온 거죠. 자, 그 시절부터 해서 올라가면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기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다시 GDP는 꺾여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2008년을 기점으로 GDP는 한번 꺾여 내려온다. 그 2002년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가 분양가를 다시 상승시키고 우리의 물가 수준을 다 높이려면 다시 하려면 3만 7천 정도에 도달하고 이 자산가치 화폐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이 그런 거죠. 다시 어떤 세력들 노조와 함께 편을 맞고 정치 세력을 올라오는 그런 세력들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일본은 왜 자민련이 이렇게 자민당이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먹는가요? 경제가 30년 옆으로 흐르면 아무리 진보적인 얘기를 내세워도 안 통하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원래 한 30년 옆으로 기면 보수를 하고 싶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 있다가 1.1만 9천에서 있던 것을 3만 3천까지 끌어올렸다가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를 끌어올리려면 3만 7천 정도는 또 가져야 되는 그런 거죠. 경제적 사이클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산업 도시들이 좋은 거예요. 일단 산업 도시들. 왜냐면 산업 도시에서 GDP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광역시나 아니면 서울 이런 거는 대부분 소비 도시죠. 소비 도시.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원래 깨끗한 것들이 거가 있는 것들이죠. 보기 좋고 깨끗한 것들. 원래 그리고 더러운 공장들은 원래 공장 서울이 없잖아요. 다 경기도 외곽으로 다 빠져 있는 거고 특히 어떤 광역시 우리가 지방에서 산업 도시들 공장이나 더러운 것들 만들고 땀 흘려 일하는 그 도시들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른다면 그런 도시들은 뭐 똘똘한 한 채 나면서 그때가 경제가 올라갔을 때 하는 얘기고 이걸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동안에서는 철강 만들고 옆에서 고무줄 만들고 뭐 더러운 일 하고 그런 거죠. 폐기물 갖다가 다시 거기서 재활용하고 폐지 모으고 하는 그 동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동네들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다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간단한 원리죠. 아주 간단한 원리.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 아파트는 어떤가요? 하면서 이 아파트는요 평형이었다고요. 뭐 다 잘 지어요. 다 잘 지어. 그 누가 그 짜겠습니까? 그렇게 짓는 거를 다 서울대생들이 하는 겁니다. 서울대생들이 다 그래요. 고려대생들 하는 거고 다 4년제 나오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야? 그냥 이 지역이 있다면 그냥 광역시 정도 가격대로 봐야 된다. 그 분양가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뭐가 좋냐? 금리를 올리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그 가격대로만 들어가면 금리를 올리면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는 거고 경제 성장률은 결국에는 GDP를 끌어올리는 거고 그 GDP는 결국에는 무엇이다? 소득을 증가시킨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러면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000포인트에서 아주 힘들죠. 힘들어요. 주식시장이. 그러나 우리가 GDP 끌어올려서 4만 달러에 돌아한다면 주식시장은 4,000포인트에 도달하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린 GDP가 꺾인 걸 받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다 상승했어. 이 말은 무엇이냐? 2만 달러 고가에서 3만 달러 고가가 되면서 그 소득의 증가분만큼 다 올려줬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미국의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에 대한 그 짜증스러움. 그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현실. 이 현실들이 우리의 목 놓아 있더라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런 원리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무엇이냐? 이 동네는 기껏 해봤자 그냥 광역시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다라는 거죠. 그래요. 수도권이 힘든 이유는 아주 하나죠. 수도권 아파트가 아주 힘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구축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더 달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경제 하락기 때는 아니요. 경제 GDP를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죠. GDP를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 즉 한마디로 해서 노조가 일을 해야 되는 시기죠. 이때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는 무엇이다? 하락기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런데 노조가 투쟁을 해야 되는 시기죠. 투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는 놀랍게도 부동산이 그때가 소비도시에서 상승기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아주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디에트르 더 볼 필요 없어요. 항상 아시죠? 서울대생들을 만든다. 구조 다 짰다. 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겠지만 다 이거 준비하고 뭐 하는 다 스카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